공감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정신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 하인즈 코엇은 환자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치료에서 공감은 진실 여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공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공감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해도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감에 적극적이지 못한 걸까요? 미국 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공감에 관한 실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 데릴 카메론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피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공감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 아동의 사진카드 2장을 준비한 후 카드 뒷면에 각각 다른 요청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카드에는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단순하게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살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표현해보라고 한 것이죠. 다른 카드에는 사진 속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기분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느껴보고 설명하게 한 것이죠. 두 개의 요청을 모두 수행한 참가자들에게 각 카드에 적힌 요청을 수행을 할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선호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의 선호도가 더 높았을까요? 실험 결과 공감을 요청한 카드를 선호하는 사람은 전체의 35%에 불과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난민 아동에 대한 공감만을 요청하였는데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난민에 대한 공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고민을 했는지 다음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 사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선호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공감일지라도 객관적인 단순 설명보다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감정을 공감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신체적 특징의 묘사보다 불편했기 때문에 공감 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공감에 드는 노력은 얼마나 클까요? 연구진들은 공감에 드는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카드 실험에 참여할 때 돈을 준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공감 카드를 선택하면 2달러를, 단순 설명 카드를 선택하면 1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뒤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감 카드를 선택할 때마다 단순 설명 카드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실험을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좁혀진 가격 차이가 얼마일 때 돈을 포기하고 더 편한 단순 설명 카드를 선택하는지 관찰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단순 설명 카드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1.69달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0.39달러를 포기하고 단순 설명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0.39달러라는 가격이 정확한 측정값은 아니더라도 공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감과 단순 설명에 대한 선호를 칭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감적 표현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공감 카드를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후 인터뷰에서도 공감하는 것이 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공감의 경향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칭찬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타인을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공감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정신적으로 지쳐서 공감이라는 창을 닫고 말게 될 것입니다. 공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당신, 정말 멋진 사람 아닐까요?